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언론 여러분,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내심의 의사를 갖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할 만한 것 자체가 없다. 저도 다음 주 내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같다고 봅니다. 힘이 무너지겠죠.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더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더 강하게 뭉치고 저항하려고. 심지어는 지금 이번 주에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마치 이게 헌법과 법률 이외에 어떤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헌재가 존립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역사의 전환점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의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경고를 깊이 새기기.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기만 하던 현실에 한 줄기 담비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키운 일들이 잇따랐죠. 형사소송법을 대놓고 짓밟은 직위원 부장판사의 황당한 판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막가파식 항고 포기로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내란숙의 피의자가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경호처를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시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원정 최후 보루로서의 책임감을 뒤로한 채 너무도 자명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 달 넘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일부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 의혹이 큽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번 주에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 지연의 목표는 뭡니까? 지금 단계는 고민을 명분이고 어떤 특정 시기를 지내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로 봐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겠죠. 그런데 이 대표가 통으로 무죄를 받으면서 그나마 우리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이런 일말의 안도감을 갖게 했습니다. 또 헌재의 선고 지연에도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망이 나옵니다. 보수 쪽의 여론이 들끓으니 그쪽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어쨌든 나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대법원 그 판결이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그런 정무적 고려로 인해서 시점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유죄도 아니고 무죄로 끝났어. 그럼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런 고려가 있었다면.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건 좀 설득력이 있다. 물론 한편으론 오히려 이재명 무죄로 보수층의 위기감이 커져 오히려 헌재 선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려도 나옵니다. 가정적 판단이긴 한데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더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더 강하게 지연시키려고 하는. 뭉치고 저항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나마 이 대표 무죄 판결이 꼬이고 얽힌 교착 상황을 돌파할 핵심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선 먼저 이번 무죄 판결 자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먼저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확대, 유추 해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기인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4명이 함께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골프를 친 복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맞춰 끼고 찍은
아주 친근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며칠 뒤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거 조작한 거죠. 이걸 갖고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고서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쪽은 당시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중 4명만 잘라내 마치 그날 넷이서 골프를 치고 찍은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날도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날짜가 달랐고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전혀 다른 날 찍은 사진을 4명만 나오게 잘라서 마치 그날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끔 조작한 것이다 라는 게 이 대표 쪽 항변이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진 원본은 해외 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원본 일부를 떼낸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검사처럼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서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형사법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어떻습니까? 너무도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요? 60% 70%는 이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30%는 아니 사진이 조작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장 자체가 우리가 써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툭 나온 건데 저는 20, 30%는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죄를 묻는 게 맞느냐. 설령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더라도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무죄를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그런 말 한 것 가지고 대선 주자를 피선거권을 잃게 하고 예를 들어 징역형을 내리는 게 맞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의 쟁점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볼 거냐였습니다. 이제 국토부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주장했고요. 1심 재판부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고 국토부 공무원이 성남시를 협박한 적도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 표명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장에게 용도 변경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법률사 근거를 명시한 것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점을 압박으로 인식해 다만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역시 인식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만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린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실제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압박 또는 협박으로 느낀 것은 내면의 인식입니다. 반면 대학을 안 나오고도 대졸이라고 주장하거나 과거 허경영 씨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 건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입니다. 허 씨는 이 발언 때문에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죠. 하지만 내가 받은 인식을 조금 과장되게 표명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게 표현의 자유를 명토받고 있는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간맛이라고 느껴서 다만 조금 보태서 홍시맛이다라고 대답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이런 원칙을 분명히 명토 박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내심의 의사를 갖고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할 만한 거 자체가 없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또 오간 발언이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토론을 이루어지게 해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란 말이죠.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훌훌 떨쳐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날개를 달았다 평가가 나옵니다. 어쨌든 2심이지만 그 무죄가 나와서 뭐 홀가분한 생각은 들고 또 날개 단 것은 현실적으로
뭐 부인할 수 없겠죠. 다만 지금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과연 언제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시간 끌기가 헌정 질서 복원과 국정 정상화의 차질을 빚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렬 보수층을 중심으로 희망사항이 담긴 각종 음모론과 설들이 퍼져나가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라시, 밭글 형태로 유포되는 뇌피셜 주장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수렴됩니다. 먼저 특정한 보수 진보 재판관 사이 대립으로 선거가 미뤄지고 있다, 이런 썰입니다. 자강두천설이죠.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고. 윤 대통령 그 탄핵 평의 과정에서도 아마 쟁점 사항에 관해서 두 재판관이 아주 상반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한독수 파면에 대한 법리 해석도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완전 다르죠. 한쪽은 인용이다. 한쪽은 아예 위헌 위법도 아니다. 탄핵 뒤 새로 임명될 헌재 소장직을 둘러싼 암투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썰도 흘러다닙니다. 썰이에요. 썰.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이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을 차기 대통령을 선임하잖아요. 소장을 지명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6분 중에서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놓고 내부 알력 다툼이 있어서 뭐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합의되는 게 없다라는 썰도 있죠. 4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보수 재판관들의 파면 반대에 직면해 결국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물러날 수 있다, 이런 루머도 여권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헌재 권한대행이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평의 과정에서 대충 짐작을 하는 거지. 국회로 생각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본회의에서 표결 붙여야 되는데 가결을 확신을 못해. 계속 미루는 거죠. 다음 국회. 그래서 문영배 재판소장이 인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기고 나간다. 판결을 못 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빠른 파면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로서는 밤잠을 이루기 힘들 만큼 불안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썰들은 대부분 그야말로 탄핵 반대 세력의 희망이 듬뿍 담긴 내피셜일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인신공격과 이간질 의도가 역력합니다. 또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탄핵을 기각하거나 최대한 지연하도록 몰아가려는 의도도 뚜렷이 읽힙니다. 저도 이제 그 지라시라고 하는 걸 좀 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 거의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재판에 관한 것들도 보면은 재판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들고, 그 외에 누가 소장의 낙점을 받아서 어쩌고 있다 하는 것도 뭐 정치적으로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이 뭐 한다고 소장 낙점을 지금부터 하겠습니까? 돌아다니는 글들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소설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배경에는 특정 세력의 의도적 개입과 더불어 지금 헌재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도 깔려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보수 성향 재판관 일부가 고의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심판을 지연시켜왔다, 이런 의혹이 큽니다. 사실이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대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국민과 헌법보다 특정 진영과 정치 성향을 우선시해서야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소임을 짊어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헌재는 이 대표 무죄 선고를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고의 지연을 노리고 침대 축구를 해온 일부 재판관들이 있다면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미룰 이유도 명분도 사라졌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전히 보수층 일각에선 이재명 무죄 뒤에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사건을 끌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함으로써 조기 대선이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 한다, 만들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8대0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실이 계속 늦어지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나오는 걸 보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과연 어떻게 마음을 먹고 판단을 할까, 그 부분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일단 헌재가 정상 궤도로 들어설 걸로 보면서도 경계심 또한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도 다음 주 내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같다고 봅니다. 힘이 이제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전제는 비정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전히 지금 우려하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어제부터는 한편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높이고 있습니다. 헌재 정상화를 가늠할 기준점으로는 4월 첫째 주 선고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평일 보고 다음 주 초에 선고 여부를 한번 보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금요일 날 선고일을 월화라도 잡지 않는다면 저는 그건 임계점을 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야당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정말 역사의 길이 빛날 그러한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예열을 해야 됩니다. 네, 예열을 무자비하게 때릴 수 있는 다음 주 주초에는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헌법과 법률 이외에 어떤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불안감은 빨리 헌재가 스스로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헌재가 존립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국면을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에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를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나라와 민생을 되살리는 첫 발을 떼야 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의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경고를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